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가족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자비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전세기 임차 비용만 10억 되고 개조 비용까지 하면 3, 40억 한다는 비용을 대체 어떻게 자비로 분담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비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 그 자체죠. 제가 돈만 되면 F-16 공군기를 전세기로 써도 됩니까? 경찰차 출퇴근용으로 쓰고 소방차 캠핑카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사 제대로 장악한다.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대표 코너 시사 장악 퀴즈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평론가 김용민이에요. 등록금이 아주 싼 나라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죠? 왜 그런 표정 지으세요? 1,000만 원이면 하룻밤 룸살롱 술값이잖아요. 1,000만 원어치 술 누구나 다 마시잖아요. 예,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렇게 연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예. 아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서 개그를 하게 만드는 이런 나라입니다. 1년 등록금이 지금 1,000만 원인 시대인데 등록금 싸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안주 없이 소주로만 1,000만 원어치 술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그 소주값을 잘 알아보니까 소매가로 1,040원입니다. 1,000만 원어치 술을 마시려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만병을 마셔야 됩니다. 만병을 혼자 하룻밤에 다 마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에 소주 수영장에 넣어가지고 먹다 배 터지고 끝내 익사하고 만. 네, 그렇습니다. 망발을 하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1960년대 아주 뒤로 들끓었던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셨습니다. 거기가 뒤로 들끓었어요? 60년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무슨 정치적 맥락의 발언이 아니라 풍자인가요? 실제 아니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 큰일 날라고. 1960년대 쥐로 아주 들끓었습니다. 뭐 고려대뿐이겠습니까만은.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대학생 세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기 세 분이 나오셨나 보다.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요즘에는 심심하면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대구에서 서울로 데리고 오는군요. 두 사람. 무슨 권력으로 이렇게 두 명을 데려오고. 인기가 좋아요? 좀 그런가 봐요. 복학생 1명 그리고 또 후배 2명. 예전에 그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불새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때 이제 한 명의 남자 복학생 선배를 사랑했던 2명의 여자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 누구였냐면은 황신혜하고 허윤정이라고. 누가 황신혜인가요? 웃기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럼 남자 복학생이 누구였느냐? 유인촌 장관이었어요. 유인촌 장관. 그거 좀 웃깁니다. 안 웃겨서 홍군형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대목이 조금 웃기네요. 자, 그럼 본인 소개해 주세요. 대구에서 온 정씨입니다. 됐고요. 저 안동에서 온 이씨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김씨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셨습니다. 자, 저희는 사실 오늘 또 선물이 또 조금 늘었고요. 가지수가 또 협찬업체가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정말 전도가 유망한 IT 솔루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겨레 쪽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는 확정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장님이 저희 방송을 보러 계십니다.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확정을 그냥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어떤 제품인가요? 이 가계부에다가 말이죠. 보통 이제 가계부 따로, 은행 납입 따로 막 그렇게 좀 그랬었잖아요.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돈을 보내는 이런 형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본다면은 당장 하자
이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군요. 네, 소프트웨어.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예. 뭔지 모르죠. 뭔지 모릅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네.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핫탑. 예. 핫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핫탑 사장님도 오늘 오늘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저 네. 업체 사장님 3분이 오셨어요. 라피자 사장님도 오셨는데 직접 오셨고.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끊으러 오셨나 보다. 저희가 나중에는 예. 앞으로는 사장님이 오실 때는 직접 출연도 시켜야 돼요. 글쎄 말입니다. 직접 나와서 핫탑 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시간도. 근데 우리 김호준 씨가 말이죠. 이 핫탑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뭡니까? 이게 여기다 맹물을 올려놓고 뭐 끓여서 라면 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기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개념의 핫탑이란 겁니다.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는 꼭 저렇게 대표 먹어야 되느냐. 그냥 다시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제기했으나 사장님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바꿉니다. 저는 태도를. 예, 그렇습니다. 싹 바꿔서 저거는 단순히 이렇게 온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울 때 겨드랑이 넣는다든가 보호를 녹여준다든가 겨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엽기적이시는데. 추우면 깔아줄 수도 있습니다. 2개 사셔가지고 양쪽 엉덩이에 그런 용도도 가능하다. 할 말 잃어버렸습니다. 핫탑. 예.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 핫탑을 저희가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귀한 상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피자. 네, 라피자 오늘 이건 저희가 이 박스를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진짜 라피자가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피자가 들어있거든요. 피자가 들어있어요. 예. 보통은 빈 과학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피자가 진짜 피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먹어야 자, 그리고 라피자에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리슈티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리슈티가 뭐냐? 이게 카모마일, 바닐라 블랙, 그리고 블루베리 루이보스 해가지고 급하게 노트에 써서 찢어서. 예, 그렇습니다. 뭐지? 이 라피자가 말이죠. 네. 이 피자를 보통 이제 피자집 가면은 음료로는 탄산음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거 안 줍니다. 이 차를 줍니다. 고급차. 이 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콜라 주세요. 제가 가면 콜라 주세요. 예. 네. 이 라피자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드리는데 이 차가 유기농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피자,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 수제 피자. 예, 우리 라피자. 그 현 정부는 이제 녹색 하는데 네. 이번에 저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예, 94등 했어요. 94등. 그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 50등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기치지 않는. 여기 유기농이라고 하면 진짜 유기농이에요. 녹색 성장이 아니라 그건 녹슨 성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하지만 여기는 녹색 피자, 녹색 정신이 진짜 살아있는 라피자. 예, 우리가 띄워줘야 됩니다. 책 선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궁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들어오고 있는데 한겨레 출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협찬하는 겁니다. 한승헌 변호사님의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한승헌 변호사를 알아요? 아니요. 이분을 모르고 어떻게 시대를 얘기하나? 현대사를 얘기하나? 김호준 씨 알아요? 모릅니다. 한승헌 변호사. 예, 각종 인권 변호를 해오셨던 그런 분이고 정말 이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서 대부를 통하는 유명한 분이죠. 그런 분이죠. 예,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거 이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퀴즈로. 예.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요 각자 하나씩 소원을 준비했는데요. 문제 맞추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저기 돈 달라는 얘기만 아니면은 할수 들어보고. 들어보고. 꼭 풀어봐 오늘 요. 자, 1번 문제 보여주시죠. 1번 문제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고 이용삼 의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거듭 실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의 실언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사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이라 말한 점. 2번 독신인데 자제분이 걱정되겠다고 말한 점. 3번 민주당 소속인데 한나라당의 의석이 줄어 안타깝다라고 말한 점. 4번 철원이 지역구인데
청원은 세종시 옆이라 다행이라 말한 점. 5번 고인 형에게 동생이라고 말한 점. 자, 하나, 둘, 셋. 김씨, 정답은 1번, 2번. 오, 함정이 있었는데 맞춰버렸어. 함정이 있었는데, 이게 저, 답 두 개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죠? 미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야, 이제 예측 가능한 문제군요. 머리 위에서 놀고 있군요. 예.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뭐 있었지? 그 뭐냐면은, 네. 그 유족이 이제 동생분이었는데, 네. 형님께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님은 이제 정운찬 전 총리를 말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올 목표가 뭐냐면은 웃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번 경쟁해 보겠다.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워두지 그럼 않았습니까? 저희 방송의 작가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다 출제해 주셔. 문제가 없을 때마다 뭔가를 일으켜가지고. 아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주초에 이미 다 문제를 만들었는데 네. 또 이슈를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급거 문제를 또 바꿨습니다. 이명박 예. 청와대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가가 있어요 또. 예. 근데 하여튼 우리 정운찬 총리 현실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웃기는 거는 현실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운찬 총리를 좀 낮춰서 목표를 재설정했는데 이분이 상가집 가서 웃겼어요. 상가집 가서 웃긴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예. 아이고 하여튼 너무 웃겼어요. 가가지고 말이죠. 젊은 나이인데 초선인데 막 이런데 알고 봤더니 4번 국회의원을 하신 사선이고, 그리고 아유 이 자제분들이 걱정되시겠습니다. 근데 자제분은 뭐야 결혼도 안 했는데 복신을. 요걸 아마 이 보좌진들이 주긴 줬을 거예요. 종이에 메모해서 줬을 텐데 정신줄을 놓치시는 바람에 너무 바빠서 그만. 저 정색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족들이 더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발끈했는데 야 유족 이 상가집에서 유족들을 위로해도 모자를 파네. 화나게 했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충청도민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리고 해봤습니다. 이제 유족은 화나게 하고 나머지 전체 국민들은 웃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해내시는 정신줄을 놓치신 정총리님. 감사합니다. 문제 주셔서. 네. 예. 자 그럼 선물 드릴까요? 선물 어떤 거? 뭘로 하시겠어요? 소원부터. 소원으로 대신할까요? 네. 소원으로. 좋습니다. 김하진 아저씨 머리 묶고 방송 진행하기. 싫어. 한번 해줘 좀.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나머지도 한 번에 들어봐요. 뭐 또 뭐 있어요? 네, 저는 김영희 아저씨 화장 립스틱만 이렇게 립스틱. 난 응할 수 있어요. 틀린 마음이에요. 네. 다음 문제 맞추면. 자 선물 뭐? 선물. 핫탑. 그래요. 핫탑 사장님 흐뭇하십니다 지금. 1차로 네. 핫탑. 저도 아주 탐나는 선물이었습니다. 추울 때 여기 끼세요. 여기 받치든가 추운데.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MBC PD 수첩 번역 작가 정지민 씨와 관련해 조선일보 박정훈 사회정책 부장이 쓴 칼럼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국민을 우롱하며 나라를 뒤흔드는 잘못을 저질렀다. 2번 아무리 오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지켜 세워도 왜곡의 진실들은 드러난다. 3번 그녀의 진실 투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역사는 제자리였을 것이다. 4번 곧 유학을 떠난다는 그녀가 좋은 역사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5번 A Variant of CJD는 정씨 해석대로 광우병이다. 조중동의 약칭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좀 어려워요. 이씨 3번 3번. 이 학생들, 문제가 유출됐나 이거? 학생들 대단한데. 그럼 이제 네 좋습니다. 예. 이거 진짜 본받아 좀 이렇게. 응? 분홍색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네요. 이거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좋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렇게 사신성이 나는 그런 자세가 있어줘야 얘 프로가 뜨는 겁니다. 예. 안성이 없다 보니까 다 잘리고 여기서라도 어떻게? 야 이게 여기 와서 발리네. 예. 자 국민을 우롱하며 나라를 뒤흔드는 잘못을 저질렀다. 아무리 오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치켜 세워도 외국의 진실은 드러난다. 1번, 2번 보기였는데 이걸 조선일보가 정지민 씨한테 하진 않았겠죠. 정지민 씨에 대해서 그동안 조선일보는 거의 뭐 여신급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판결문을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 혹시 읽어보셨는지. 근데 핵심이 이제 판결 핵심 중에 정지민 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써왔는데 길어가지고 예.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지민 씨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음. 왜냐?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또 진술을 이리저리 번복하거나. 그래서 그 내용을 봤어요. 경험하지 않은 게 뭔데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위수술을 해서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네. 말하자면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난 여성이죠. 네. 이 여성의 그 사인이 네. 인간광우병이 아닐 아니라 수도 있다. 위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PD 수첩이 그 부분은 싹 빼고 저 인간광우병에 의한 죽음 가능성을 물론 낮게 몰아갔다. 띄웠다. 예, 뭐 라고 이런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정지민 씨가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 실제 그 번역하는 원본을 보면 원본 미디어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있다고 자기는 주장.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MRI 검사를 했더니 그 VCJD가 아니라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CJD 약오병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내용도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방송 전체 거의 대부분 혹은 전체를 번역했다라고 주장했으나 7권 네 권이 있는데 7권만 번역했다. 그것도 이분이 이제 보조 번역가라서 주 번역가가 따로 있고 전체 번역가가 12명이 그렇답니다. 보조 번역가라서 사실은 PD를 만난 적도 없다.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했다는 게 이런 내용이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이제 자신은 그 이런 위험이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PD 수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네. 왜곡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그 노트북에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고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출력해서 고쳐서 줬다. 뭐 출력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법정에서 그러면 출력했다고 하니까 출력해서 줬어요. 원래 자신의 원본을 번역 원본을. 근데 그 번역 원본과 그 다음에 감수본과 그리고 최종 방송본. 최종 방송본이 똑같네. 고치질 않았네. 그랬더니 추궁을 했어요. 법정에서. 거의 대담의 걸작입니다. 자기는 노트북을 보면서 이제 고쳤는데 옆에서 얘기하고 자기는 노트북을 보면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못 봤다. 그래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볼 수가 없었다. 눈이 부셔서 노트북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책도 냈어요. 이게 보수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해가지고 나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좀 이상합니다. 물증은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이 책을 낸 출판사가 그 전에도 출판한 적이 없고 그 후로도 출판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왜냐면 제가 궁금해서 이분이 책을 냈다길래 네. 뒤져봤습니다. 나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책 딱 한 권만 낸 출판사입니다. 이상합니다. 네.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런 조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인터넷 서점들 서평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별표 5개. 알바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문의 모든 곳에 똑같이. 원래 이제 개인이 할 때는 사실은 자기가 주로 쓰는 인터넷 서점에 서평을 자기가 산 곳에 남기게 마련인데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것에 다 똑같고 점수도 다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은 네. 그런 분들만 아시죠. 혹시 이런 서평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낸 세금이 혹시 들어가진 않았는지 3년 후에 검증하겠습니다. 그런 의혹은 있으나 네. 물증은 문제는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세 분, 우리 네. 이 씨 네. 선물 저는 리시 티, 네. 리시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수까지 우리 사장님이 적어주셨어요. 카모마일은 14,000원, 바닐라 블랙은 16,000원, 그리고 블루베리 루이보스는 16,500원 해가지고 46,500원이라고. 오, 대단한 세트입니다. 예, 근데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니 무슨 46만 원짜리 선물하셨냐 했더니 46만 원까지는 협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하여간 우리 라피자의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선물 리쉬 티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3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구 진영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 집 앞에서 시위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미신고 집회 행위를 두고 양천경찰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1번 야간이 아니라 관계없다. 우리는 야간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2번 그 판사는 그런 굳은 꼴을 당해도 싸다. 반성해야 한다. 3번 저 소득 계층인 노인들이 알바비를 좀 번다는데 왜 시비인가? 4번 기자회견이었다. 구호를 외쳤는지는 알 수 없어서 수사를 안 한다. 5번 여기 짜장면 집인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나, 둘, 셋. 리시 4번요. 오, 우와. 이게 왜 이러지? 유출된 것 문제가 같아요. 유출된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예. 오. 이거 참. 학생들이 시사 상식에 대단히 아니, 조예가 있어 예. 보여요. 아니면 문제 패턴을 완전히 숙지하고. 아니면 봤더니- 학습 훈련하고 올라왔나요? 아니 저 보니까 아까 무슨 파일을 들고 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시사장학 기재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다 하는구나. 방학 때 진짜 할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습 훈련해서 하드 트레이닝 했습니까? 네, 어제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자기는 왜 못 맞춰? 정작 나가자고 해놓고. 아니 이게 보니까 우리가 남자가 맞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추고 다 나누기로 네, 했어요?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어? 그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맞추고 싶은데 몰라 자기는. 네. 저희가 어버이연합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예. 활동하는 회원은 3명 정도 된다고. 근데 오프라인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진보 진영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뭐 기자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퍼포먼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구호를 외칠 때 뭐 이런 거. 근데 구호 한번 외쳤다고.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야 하면서 다 붙잡아가고. 예. 그때는 실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할 때도 그래요. 대낮이고. 네. 대낮이고.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읽는데도 이게 집회라고 잡아가거나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데 이분들은 기자회견문도 없는데 피켓들을 그 구호를 치고 있는데 기자회견이다. 네. 이렇게 알아서 해석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송년 특집에 나왔던 허재현 기자가 저희가 녹화하던 날 그 어버이들을 잔뜩 모아놓고 한 강연회에 촬영을 갔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수구 단체 집회였는데 뭐 그냥 떼거지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렇게 알고 들어오셨나? 강사가 또 봤더니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나와가지고 PD 수첩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울먹이는 막 그런 강연회장. 아주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추운 날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행사는 말이죠. 예. 보통 밥을 줘요. 궁금합니다. 예, 뭐 저 양천경찰서가 증거가 없다. 그게 저 미신고 집회인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도 진보 단체죠. 진보신당 쪽의 그 칼라 TV 여기서 이제 방송 요원이 얻어맞는 그런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MBC 뉴스에도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 분명히 체증돼 있는데 이거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없어. 이거 뭉개버렸어요. 그래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봐주고 이쪽은 봐주지 않겠다는 이제 정책이 내부적으로 서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러면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고무줄 빤스 그 적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고무줄 빤스는 뭡니까? 예? 빤스 고무줄은 내가 알겠는데 빤스 고무줄로만 이루어진 빤스인가요? 네. 사소한 틈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피디수첩을 기소했던 그런 검찰을 지금 풍자하기 위한 김어준 씨의 아주 놀라운 이런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네. 제가 저 선물. 선물 미안해. 그렇죠. 2번 연속으로. 네. 오늘 많이 가져가네. 피자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함께 하시죠. 4번 문제입니다. 정부가 충청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납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1번 독일 괴벨스 선전장관, 2번 이명박 대통령, 3번 전효옥 한나라당 의원, 4번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 5번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하나, 둘, 셋. 김씨 3번. 3번. 드디어 틀렸어. 예. 이씨 1번요. 오, 대단합니다. 예. 오, 정말 대단해요. 네. 케베스가 누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나치 체제 그 밑에서 이제 또 대중을 선전하는 그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이름이 폴 요제프 케베스죠. 네. 이 사람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말하자면 그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세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통달한 거의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말도 했어요. 나한테 딱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네. 라는 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만 있어도 아니 그러면 조국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여권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변절자를 만들 수 있다. 예. 이 세종시 그 여론조사 말이죠. 예. 네. 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는 걸 저희 딴지일보가 최초로 밝혀낸 걸 아십니까? 어떤 식의 여론조사예요? 지난 기사에서 딴지일보 좀 봐주세요. 민족 종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최초로 잡아냈는데 녹취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했는데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선 최초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십니까? 수정안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원안을 지지한다. 눌렀어요. 그럼 바로 다음에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에서 몇 조를 투자하고 몇 조를 투자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원안을 지지하십니까? 수정안을 지지하십니까? 수정되는 수정안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원안을 지지한다 누르잖아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네가 모르는데 수정안이 이렇게 좋아 라고 계속해서 뭐라 이 여론조사거든요.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항목 하나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획획 바뀌는 건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죠.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네요. 여론조사 광고죠 광고 실제로는. 네. 그 스팸성 전환에. 이거를 여론조사로. 예. 이 여론조작이지 뭡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중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동의까지 못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할 마음을 많이 잃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사실 사대강 같은 경우도 말이죠. 뭐 처음엔 뭐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환경 사업이다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논리가 바뀌냐면은 뭐 일단 물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론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다. 예, 이게 참 바로 이걸 괴벨스의 논리를 현 정부가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그 현 정권이 여론조사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높지? 아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 아니 어째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세종시에 관해서는 저희가 녹취록도 있고 사실은 증인도 확보하고 기소를 했다. 이건 여론 조작이 확실한 거죠. 네. 최소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청주 MBC에서 세종시 관련한 토론회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그 패널이 물었어요. 그럼 세종시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충청북도에는 뭘 해줄 거냐? 그때 정운찬 총리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해드릴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또 다시 녹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패널들은 우리는 못한다. 다 가버리고 자기만 말하는 부분을 녹화해가지고 띄워넣었다죠. 카피 페이스트 했다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봤어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한 일이다. 이러면서 올라온 그림인데 아니 이게 봤더니 완전히 그 양반 얼굴 그대로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동까지도 그대로고요. 근데 정말 베를루스코니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진짜요? 아니 생김새가 완전히 베를루스코니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어.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저 베를루스코니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거를 그 예를 들면은 저기 대역 배우를 써가지고 했다. 저런 합성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먹을까요, 근데? 네. 대단히 특이한 식욕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온갖 추문을 다 일으키고 다니는 베를루스코니를 보면서 지구상의 어떤 지도자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들 하게 되죠. 예. 5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선물을. 그 4번 문제, 3번 문제 맞췄죠? 네. 피자 하셨는데 이 피자 상품권으로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맞췄잖아요. 네. 선물. 저는 그 책. 골고루 가져가시죠. 예. 한승환 변호사님의 그 자서전인 한 변호사의 고백 과정은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5번 5번 문제를 문제. 함께 하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인도와 스위스 순방 때 딸과 손녀를 동반해 무리를 빚은 이명박 대통령. 이 이명박 대통령을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무슨 이유를 들어 두둔했을까요? 1번 딸과 손녀가 좌빨에게 테러 당할까봐 염려돼서. 2번 가족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3번 김수로 왕의 후손임을 외국에 홍보하려고. 4번 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 신고하러 가려고. 5번 히딩크 감독이 훈련온다고 해서 사진 찍기 위해. 이번 문제는 말이죠. 예. 자네에게 예. 불쌍하니까. 예. 첫 번째 기회를 예. 주기로 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5번. 5번. 그게 뭐였지? 가족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했어요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같은 이런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단호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젠 가족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웃기고 있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난 그 해명이 골 때리는 게요. 영숭, 자비로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그 나라에 갔단 말이죠. 네. 국가 원수를 접대합니다. 돈 받습니까?
안 맞죠. 차비를 어떻게 내요? 어떻게 분담을 해? 밥 먹었으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한 5만 원 내셔야 되겠는데요? 이러냐 이거예요 그 나라가. 아니 그리고 저는 더 골 때리는 걸 그 경비를 분담하기만 하면 되냐 이거죠. 만약 실제로 분담했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그 공무에 들어가는 그 공무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돈만 내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돈만 내면 우리나라 공군기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전세기로? 태워줘 나도. 아니 내가 돈만 내면 경찰차 출퇴근용으로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장관근 사무총장 말 중에 또 웃겼던 게 뭐냐면은 설마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외 여행할 뭐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갔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코디를 하러 따라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어머니 해명 중에 코디라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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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는 왜 데리고 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보도 자료도 청와대가 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본관이 김해김 씨라는 그런 이유를 들더니 2000년 전 사람인 그 김해김 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인도 여성과 결혼했다면서 할머니의 나라로 이번에 간다. 이런 식의 너무 웃겨.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몸에 김구 선생의 피가 흘러. 보니까 우리 저 김호준 씨가 김해김 씨예요. 김은홍 여사하고 그 인도가 또 할머니의 나라네. 그럼 이모야? 예. 나한테는 예. 예. 이 정권의 사고 방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 정도 아버지가 가는데 딸 야 타라 이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뒤에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변명해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네. 철학 자체가 이 나라가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딩크가 히딩크하고 사진 찍을 때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김영민 씨는 만약에 이렇게 경비만 내면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뭘 쓰시겠어요? 저요 경비만 된다면은 청와대로 가서 사무실을 좀 쓰고 싶습니다. 낮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어디 하다 보니까 낮에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예. 선물. 네. 핫탑. 너무나 멋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된 핫탑. 예.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 대룡 테크노타운에서 이제 이렇게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우리 핫탑.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시청자 퀴즈 문제가 뭐였냐면은 코리치 대령 그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코리치 대령 그리고 특수물질에 대한 채굴권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뭐랄까요 CEO 탐욕이 아주 넘쳐나는 CEO 파커 이 두 사람은 용산 참사에 빗대서 누구와 많이 닮은 거 같냐 이런 그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요, 코리치 대령, 그분 또는 각하쯤 되는 듯. 그분은 누구죠? 예, 단순하고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고 맹목적이고 이건 도무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판단은 없고 눈앞에 불구덩이라도 모든 부하들을 몸빵 세울 가능성이 농후함. 그리고 파커 배역을 주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예, 파커 배역을 우리 각하께 드리기는 좀 아깝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커, CEO 파커는 지읒지읒 디귿 또는 보이지 않는 배후 자본.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의 전후를 알고 있고 일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온갖 주둥이를 나불대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100명의 코리치 대령과도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 대단합니다. 이런 답을 보내주신 분이 박신대. 박근혜 전 대표는 아니겠죠. 네. 박씨.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정확한 주소를 안 남기셨는데 제가 삼성동 주소 찾아가지고 알아서 보내드릴까 하는 그런 한나라당으로 마음. 보세요. 한나라당으로. 저 이거 아세요? 친박연대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뭘로 바꾼지 아십니까? 현재 유력한 후보가 대박신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정사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당을 만들더니 대박신당을 만드는데 대박신당의 원래 풀네임이 있어요. 대통합 박애신당인데 대통합민주신당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박 신당의 약자를 대통령 박근혜 신당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박 있다는. 신당이 뭡니까? 대박. 이게 친박 연대까지는 네. 웃기고 말하는데 대박 신당에서 저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문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모르죠. 뭐 다음 주에 또 문제로 나올지 모르니까. 예. 하여튼 우리 함께 웃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문제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민주당이 가수이자 기획자인 박진영 씨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꼭 영입해야 할 연예인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는 강호동 씨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존재감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강호동 씨를 섭외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강호동. 강호동 씨. 네. 떠들 거 아니에요, 막. 예전에 그 이만기 씨가 열린우리당 마산 출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 그 한나라당의 흑색 선전에 많은 분들이 놀아난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어떻게 흑색 선전낸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혔어요. 이만기 교수예요, 그분이. 네. 박사까지 받았고 자기가 공부해서 박사가 된 거예요. 네. 뭐 그냥 어제 대충 받은 게 아니라 이만기는 씨름 선수라서 자기 이름 석자도 한자로 못 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민주당 이번에 웃긴 짓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정강 정책이 어렵다면은 뭐 무슨 정치적 이슈 선점을 통해서라도 뭔가 국민들에게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명망가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재범과 선미를 이번에 영입하면 어떨까. 박진영이 거부를 했으니 매기는 차원에서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여러분들 창의적인 정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물을 가득가득 받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없고 소감 한마디라도 하세요. 남기고 가세요. 선물 못 받았는데. 예. 제가 오면서 그 궁금해 그냥 어떻게 한번 웃겨볼까. 그래서 또 준비한 UCC 하나 했습니다. 그래? 예. 하나, 둘, 셋. UCC예요. 운찬 씨. 운찬 씨. UCC. 운찬 씨.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딴 데 가서 절대 하지 마. 하여간 참 우리 아름답고 또 발랄한 우리 20대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봤는데 다음 주 예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설날 특집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설날 특집 시사 장학 퀴즈에 걸맞는 재미난 컨셉을 가지고 응모해 주시는 남녀 배우 출연 신청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겠습니다. 컨셉이 독특하거나 재미난 남녀 두 분, 설날과 관련한 뭔가 재미난 사연이나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들, 볼거리가 있는 분들, 만두처럼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떡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본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고사상에 올라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 재밌는 사연과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주실 때 반드시 전화번호 또 그리고 성함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cctv@hani.co.kr입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하타 요거 겨드랑이도 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IT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